스타벅스 오늘의 두 번째 책은 1인 혁명가가 되라입니다. 최선이라는 이치로 비범한 세상을 실현한 1인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점수, 평판, 순위로 결정되는 비교 우위가 아니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기 세상을 실현할 때 비로소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기본을 통해 우리 삶의 혁명을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가 최근 펴낸 1인 혁명가가 되라가 바로 그 책입니다. 조관일 대표 모시고 1인 혁명가로 사는 법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부지런하십니다. 저희가 모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예. 예, 또 새로 1인 혁명가가 되라 새 책을 내셨습니다. 요새 이제 책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요. 예. 세상 만사가 그냥 책 쓰는 거하고만 연결되고 예. 그 이번에 또 책을 냈습니다. 예, 책이 풍부하고 아주 재밌고 정말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는 이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이 책을 쓰셔야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자기계발서를 계속 써왔습니다. 예. 한 30여 권 쓰는데 쓸 때마다 사실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주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뭐 열심히 하자, 뭐 꿈꾸자, 하면 된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그랬는데 책을 쓸 때마다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그런가? 예. 꿈꾸면 다 이루어질 것인지 또 하나는 하면 된다 하는데 정말 되는지 예. 저 자신도 뭐 꿈꾸고 노력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가 잘 아는 장영희 교수님의 예. 에세이를 하나 읽었어요. 예. 그 책에 보니까 나는 이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 있으면서 예. 해도 안 되는 게 많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이 또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는 것을 다 돌아보면서 예.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무엇을 이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질까 생각하다가 하면 된다.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예.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보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그 방향을 틀은 것이죠. 예. 물론 이제 하면 된다는 생각과 열정 또 네. 꿈꾸는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네. 이 자리에서 뭔가 이뤄내는 걸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예. 자꾸 자기 개발하는 게 이 자리를 벗어나서 어딘가로 튀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자기 개발비를 주면서도 이 사람이 더 나아져 가지고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나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정확히 읽으시고 새로운 방향에 어떻게 보면 자기 발서를 내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자꾸 자기 개발하자 하면은 지금 하는 일을 벗어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받아들여요. 예. 물론 자기 개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직 이 출세, 성공 이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어떤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자기 개발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던진 예.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어떤 1인 혁명가가 이제 대라 속에서 찾아낸 비결. 네. 우선 그게 키워드로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0몇 년 하고, 예. 이제 그 현직을 떠나서 요새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무엇이 최고의 가치일까? 그리고 또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서 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존경했던 사람들은 가장 그 가치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또는 예. 본인은 못 느끼더라도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 그분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기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성실한 거. 아, 예. 예,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 예. 요새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분들 되게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 역시 성실이 최고의 가치다. 예. 두 번째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곳에서 예. 찾는 최선, 최선을 다하면 더 이상은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실과 최선, 그리고 그 성실과 최선을 통해서 세 번째로 제가 찾아낸 키워드가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자. 예, 예. 그래서 이제 성실, 예. 최선, 보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깔고 예.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하나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자. 예. 그래서 이제 1인 혁명가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1인 혁명가라고 하니까 무슨 운동권 책이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예.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명시키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가 변화해서 나로부터 자기가 있는 조직 세상을 바꾸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네요. 네. 이 책의 구성이 참 독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몇 분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되게 그렇게 되면 어떤 또 무슨 소설이나 우화 형식인데 그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대담 같은 예, 예. 그러면서 어떤 맥락이 하나로 꿰어지는 예. 그렇게 쓰시려면 소설가의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쓰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30몇 권의 책을 쓰면서 이것처럼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그러셨을 능력이 것 같아요. 부족해가지고 소설을 써본 사람도 아니고 네. 우화를 써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늘 자기개발 이렇게 뭐 해라 하는 투로 썼는데 성실, 최선,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만들려면은 그냥 이 서술식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뻔한 얘기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우화도 아니면서 소설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스토리가 있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이 궁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 놀러 갔었어요. 예. 그 강의를 주로 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저는 속으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예. 어느 한 곳을 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펜션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펜션으로 예. 모이는 걸로 해놓고 예. 7사람 예.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 사례가 전부 27, 8개 됩니다. 예. 이야기 사례가 27, 8개의 사례인데 이거를 7사람이 모여서 또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예. 7분 정도 예. 또 적게 하니까 한 분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꼼수를 좀 두었죠. 그래서 7분이 모여가지고 28개 정도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방담을 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결론이 도출되도록 예. 그런 형태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시도라고 예.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야말로 금과 옥질할까요? 우리가 예. 이제 받아들이면 참 좋은 이야기들인데 그 모임 이름이 77회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모임 하나 해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야기들이 전부 27, 8개가 다 실화다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것이죠. 예, 예. 억지로 만들어서 예. 우화하고 다른 것은 우화는 대개 이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제가 실제로 사례를 수집한 거, 또 어디 가서 들은 거, 예. 강의할 때 써먹던 그런 것을 실화를 가지고 28개의 이야기를 7사람이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동을 주는 고맙습니다. 예,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지배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인생을 책으로 만드는 게 진짜 뭐냐. 예. 이게 계속 이제 바닥에 깔려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걸 그렇습니다. 채로 걸러서 되는데요. 근데 그 처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예. 그걸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되게 이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저자의 그 경험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가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저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 늘 묻습니다. 예.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로 가면 예. 난 뭐가 될까?
이 질문을 사실 대학교 시절부터 사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질문을 늘 던지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만약 창구에서 또는 점포에서 고객을 상대하더라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대로 가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친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내 세상을 만들자는. 자기 세상? 자기 세상.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보고 또 서양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남하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하더라. 누구는 어땠는데, 뭐, 엄마 친구 아들, 뭐, 엄친아, 엄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남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직업도 남하고 비교하고. 맞습니다. 앞집하고 비교하고. 또, 남의 남편,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고. 근데 그걸 서양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비교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 책에다 풀면서, 그러다. 내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내 보람을 찾는 그 세상을 만든다면은 그 세상이 작든 크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현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 세상 만들기라는 얘기를 이 안에서 많이 끄집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너 자신을 살아라 또는 정말 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여기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나를 만들어서 사는 것인지 또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인지 막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 답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세상, 완전한 세상을 하나 만들므로써 옆에 사람들이 그 세상을 구경하면서 또 변화가 되죠. 그것이 혁명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비교하지 말고 남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남은 어느 학교를 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어디 취직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람을 찾는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혁명이고 그걸 통해서 남들이 감동받고 세상이 변화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책 속에는 곳곳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이제 큰 감동을 주는데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로마트 이제 가명이겠지만 김호순 씨 이야기 그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명으로 이제 김호순 씨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저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딴 사람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강원도 산골에 제가 이제 그 농협에 있을 때 강원도 산골에 소위 말하는 이제 순시를 나갔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산 속에 있는 작은 그 농협에 하나로마트를 책임지고 있는 여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남들은 되게 소위 말해서 높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성큼 다가와서 아주 큰 소리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고는 그 지역 농협에 가서 조합장님한테 브리핑을 받고 그리고 또 나오는데 이 여사원이 튀어나오더니 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안녕히 가세요. 참 특이해서 특이하네요. 정말. 특이하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유니폼을 안 입고 있는데 우리 농협 여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직원이 하나로마트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혼자 그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반겨맞이하면서 상품 설명을 하는데 조합장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 여직원이 들어온 이후에 전임자하고 2달 만에 이제 바뀐 지가 2달 됐는데 더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인데 이 여직원으로 바뀐 다음에 매상이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 2배로 뛰는 게 과연 가능한가? 글쎄요, 그 시골에서. 그렇죠, 시골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물론 상대적일 수 있죠. 전임자가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탁월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도 이제 조합원님들, 농민들이 오시는데
그 혼자서 그 큰 허름한 하나로마트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요. 뛰고 파짝파짝하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데 예. 제가 옆에서 관찰하면서 2배 될 수 있겠다. 예.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임시직이지만 전임자만 하더라도 늘 임시직인 걸 가지고 탓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남은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정식이고 나는 임시직이냐.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김호순 씨는 아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 그 농협을 찾아오는 조합원들, 농민들이 김호순 양 본받아라 말이야. 예. 다들 뭐 하느냐 말이야. 예. 이 나무래시고 그 조합이 변한 거죠. 예.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그 김호순 씨가 1인 혁명가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예. 재미난 사실은 그 김호순 씨가 그렇게 함으로써 1년 있다가 정식이 됐다는 거죠. 정식 직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서 조합원들, 농민들이 이런 사람은 정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도 그때 대단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예. 농협을 바꾼 것이고 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례를 이 책에다가 소개를 가명으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이러면 우리가 하던 일 팽개치고 어딘가로 가는 걸로 예.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곳에서 네. 쓸 책으로 만든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의 출발을 이 책에서는 키워드로 성실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대단한 비결이 있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성실 그래서 아마 다른 독자들 애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예. 많은 사람을 상대해보고 또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을 좀 깊이 합니다. 예. 깊이 하는데 이 조직에서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튀는 것, 재주는 생명력이 짧더라고요. 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협의 차장급으로 있을 때 예. 제 같이 근무하는 저보다 직위가 좀 낮은 직원이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 쓰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는 아주 칼 같았습니다. 매서운 예, 상사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제 나무라고 결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게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막 나무라고 참 많이 혼냈어요. 예.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그 한 사람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가 많이 나무랬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또 가만 보니까 이 직원은 다른 사람은 그 정도 혼내면 좀 입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뿌르텅하고 좀 짜증을 낼 만한데 아주 성실하게 혼나는 거예요. 늘 혼나고는 그냥 돌아가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혼냈어요. 예.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불과 한두 시간 있다가 제가 잘못한 걸 알았죠. 예. 그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랬겠네요. 책을 쓰면서 그 사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국은 성실이에요. 그냥 끝없이 성실한 거. 근데 그 재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농협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습니다. 예. 결국은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신망을 얻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보면은 사원 면접할 때도 튀는 사람을 원한다는데 튀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계 쪽이라든가 하면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 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맨 튀는 사람만 다 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돈 갖고 튈지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역시 보면은 성실성이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또 성실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보니까 세계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결국은 성실이더라고요. 성실하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다. 심지어는 VCC 씨 손발이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했던 그분도 결국은 뭐냐 성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라 그랬어요. 전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은
인류 전체로 봤을 때 한계가 없다는 거지 예. 개인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계 있는 사람한테 더 위로 뛰어라 하는 것은 예. 예, 안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VCC 말씀대로 예.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다. 저는 예.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보람을 장출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제 격이 있는 자기 세상의 추구를 하는 걸 이제 보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을 사는 어떤 최고의 자세, 1인 혁명가가 되는 방법,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구두를 닦는 분이 계셨는데 예. 제가 직접 그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구두를 닦으러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구두를 다 닦은 다음에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2,500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3,000원을 이렇게 드렸더니 오늘 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왜 돈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저씨 바깥에 써놓은 거 못 보셨어요. 그래서 그 구두 닦는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가서 봤더니 2006년 월드컵 할 때 얘기인데요. 그 구두 닦는 그 박스 밖에다가 큰 프랑카드를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2006 독일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결정전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구두 닦는 것은 공짜. 전 그것을 예. 제가 강의 때도 많이 그 사례를 말합니다만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으로서는 예. 그 안에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자세라면은 구두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닦아주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에다가 국민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16강 결정전 하는데 다 같이 염원합시다. 이렇게만 해도 그 프랑카드의 값은 나가잖아요. 10만 원 정도. 예. 그렇죠. 근데 하물며 오늘 구두 닦는 것은 공짜. 그러니까 하루의 소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큰 결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에 느낀 것이 뭐냐면 그분이 구두를 닦으시는 좀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분은 위대하다고 본 겁니다.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본 것이죠. 자기 세상을 만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이 가치를 그렇게 둬야지 이 세상에 출루가 발생하지 요새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인들한테 가서 만나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중소기업에 가서 강의했는데 사장님이 그러세요. 이 좋은 자리도 안 올라간다라고요.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여건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저보고 어디 다니면서 이 회사 좀 선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좋은 회사를 왜 안 옵니까? 했더니 중소기업이라고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스펙이 쌓여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물론 여기에는 이 사회적 풍조가 많은 그 영향을 미쳤어요. 무조건 잘 되라 성공하라 하면 된다. 예. 그것이 아니라 저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건 참으로 가치 있다고 보고 예. 그 구두 닦으시던 그 예. 미하원 그분의 그 장면을 늘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분들을 이 책 속에서 1인 혁명가 예. 베스트라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네. 베스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1인 혁명가라고 하니까 좀 아니라 좀 거창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다 찾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렇다고 나는 1인 혁명가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책 제목으로서 섹시하게 뽑은 거고 저로서는 그것을 베스트라고 한 것을 뭐냐. 예. 이 영문으로는 맞질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베스트를 다하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베스트를 다하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베스터.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상당히 어감이 좋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을 하여금 베스터다. 그리고 나는 베스터가 되겠다. 나는 베스터다. 말이 되잖아요. 예. 혁명가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인 혁명가는 하나의 추상적이고 책 제목으로서의 1인 혁명가고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을 베스터라고 보는 베스트라고. 거죠. 제가 예. 만든 조어입니다. 예. 거기에 붙어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완전하게 존재하라. 네. 전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서 크게 울리는데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1인 혁명가가 되라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것,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최고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 참 드문 책이다 싶은데 베스트로 자기 인생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갔으면 좋은지 조언하시면서 짧게 하시면서 맞춰주시기 이 순간 역시 돌아갈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이대로 가면 무엇이 될까? 근데 이대로 가면의 그 방향을 자칫 잘못 잡으면 끊임없이 회의하고 나중에 낙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서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베스트가 되는 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조관일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기 삶을 새롭게 사는 1인 혁명가 베스트의 길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조관일 대표님 좋은 책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